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영국식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몇 살 때, 언제 가야 영어를 가장 잘 할 수 있을까요? 조기 유학의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영어 교육을 위한 유학으로 인기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학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만 5세에 입학하여 13학년제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 만 6세에 입학하여 12학년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전문가분들, 유튜버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최적의 시기일까요? 그 답을 위해 저는 한 가지 자료를 준비했어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한국의 남녀 초혼 평균 연령에 대한 시기별 그래프예요. 2023년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세 정도 됩니다. 결혼을 이제 막 한 30대 초반 예비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까요? 대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1년 내지는 2년 정도 신혼생활도 즐기고 나서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죠. 만약 이 부부가 1년 정도의 신혼을 즐기고 여성이 33세가 되었을 때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운이 좋게 1년 만에 임신이 되어 출산을 하면 빠르면 34살, 늦으면 35살 정도 되겠죠. 이 부부의 아이가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신 초등 4학년이 되면 엄마의 나이는 45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건 초혼 평균 연령의 부모가 거의 바로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이 시기가 2, 3년 정도 늦어져서 37살 또는 38살에 출산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유학을 가기 최적기라는 시기에 엄마는 47세 혹은 48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더 늦어져 40에 출산을 하면 엄마는 51세 정도 되겠네요. 이렇듯 엄마의 나이가 40대 중후반 혹은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갱년기와 폐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시기만 조금씩 다를 뿐.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살아가는 한국 땅에서도 견디기 힘든 갱년기와 폐경을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의 도시락을 매일 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픽업하고 모든 일들을 엄마 혼자서 감당하는 외국 땅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초등 4학년 때 가세요. 또는 언제가 적기입니다. 라는 제목을 볼 때마다 왜 부모의 나이는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옛날에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그리고 2030년은 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책임지고 도와줘야 하는 엄마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늦어도 엄마 나이 30대에 아이를 데리고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30대 중반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와서 40대 중반까지 버티는 것과 40대 중반에 7살이나 8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50대 중반까지 유학 생활을 서포트하는 것은 엄청나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똑같은 40대 중후반이어도 아이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와 초등 저학년인 경우는 많이 달라요. 아직 아이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거의 20대 체력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아이의 사춘기 시기예요.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라졌다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학생들의 초경 나이도 빨라졌다는 통계가 있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여아이고 초경을 5학년 때 시작한다면 4학년 때서부터 최소 사춘기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갱년기라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짜증만 나는 상황인데 아이도 그렇게 예민한 상황에다가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며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상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체크리스트는 아이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부모가 현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크게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봤어요. 본인이 40대 중후반에 몸도 아프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상태로 아이들 도시락을 매일 싸며 픽업 드랍을 하고 아프면 병원 예약하고 데리고 가고 병간호하고 아이들 사춘기라 짜증내면 다 받아주고 여행 데리고 다니고 집안 청소 수리 등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영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는 보호자 나이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아이가 겪게 되는 각 시기별 어려움들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표는 아이의 나이에 따른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Early Childhood, 사춘기 시기, 대학 입학 준비 시기로 나누어 볼게요.
미취학 아동 및 초등 저학년은 early childhood 시기예요. 이때 아이랑 함께 유학을 간다면 좋은 점은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유치원 과정이라면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학년 때에는 한국에서처럼의 공부는 하지 않아요. 발음도 원어민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도 장점이겠죠. 마지막 장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아이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유럽 어디를 가든 공립학교라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나 정체성의 혼란이나 한국어의 발달이 늦어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빠르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자기 나이만큼이에요. 단어나 문장 구사력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초등고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 때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부분에 어려운 면이 있을까요? 이 시기는 사춘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예민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도 예민한 시기예요. 친구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은 크게 없지만 외국인으로서의 다름이나 위축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다가 와서 여기에서도 잘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커리큘럼이나 공부의 방식, 평가 기준이 달라서 일 수도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때 유학을 와서도 좋은 대입 결과를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에는 부모님의 정신적인 지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인 중3에서 고3 사이의 유학이에요. 해외의 대학들은 나라별로 대학별로 상이한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대개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10, 11, 12학년의 성적, 영국식 학제를 따르는 나라들은 12, 13학년 성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제 생각에는 기초가 탄탄히 잡혀야 나중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3 정도면 미국 학제로 봤을 때 9학년인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입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가면 쉽지 않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가서 성공했다라는 분들은 보통 본인이 공부머리가 있고 영어가 좀 되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때에는 어릴 때만큼 자연스럽게 영어에 스며드는 시기가 아니라서 영어를 편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만 보자면 적절한 시기는 아닌 듯 해요. 하지만 이때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사춘기가 끝날 시기라서 오히려 학업에 매진할 수 있고 본인이 유학을 원해서 온 케이스라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때에는 언어적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나 교육 과정의 차이, 생활 전반의 다른 점들을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는 상태로 재미있게 영어를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미취학이나 초등 저학년 때 단기 유학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은 언제 오던 잠깐 맛보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야 아이도 부모도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유학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유학이라면 부모의 나이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유학으로 계획하신다면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유학 적정 시기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면 1년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1년이면 뭐가 되냐면요. 그 나이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돼요. 원어민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아이가 1년 만에 갑자기 미국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응하는 데만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하려나 보다 싶으면 다시 돌아갈 때가 와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영어에 대한 언어 감각을 익히고 소리를 익히고 말문이 조금 트여서 간다 혹은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이나 부모에게 모두 좋은 유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유재성님이 진행하시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저보다도 잘하시는 로스킹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어를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영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10년이 걸린다고요.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